3일 동안은 식사 세끼 하시면서 우리 미네랄로 해독을 했고, 오늘 3일 우리 프로시프 마지막 날이죠? 어,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 좀 몸이 좀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예, 강현주 사장님 지금 운전 중이시니까 듣기만 하세요. 아셨죠? 운전 잘하셔야 돼요. 강현주 사장님 운전 중이시네. 예. 아, 성공했습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까? 오늘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마지막 날이니까 장미경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유은영 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훨씬 덜 힘들고 가볍습니다. 배가 쏙 들어갔습니까? 김미정 사장님? 신명숙 사장님, 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엄청 머리가 개운하다. 차유진 사장님. 소미경 사장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다. 오늘 사실 오늘이 힘들어요. 왜냐면 오늘이 김치랑 김치찌개 안 먹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야. 그죠? 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속이 부글거린다. 속을 부글거리는 미네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구현 사장님 지금 40대 후반이시죠? 구현 사장님 40년 동안에 구현 사장님 그동안에 장이 안 움직였던 장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프로셰프 드시고 어제 그제 오늘은요 배에서 막 그죠 부글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막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장이 움직여서 그래요.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 장이 안 움직여요. 환자들도 장이 안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면 해결이 다 됩니다. 사실 우리 건강은. 근데 장이 안 움직여요. 장이 안 움직여. 근데 이 프로셰이프의 장점이 뭐냐면 프로셰이프는 장을 움직여요. 배변 활동, 배변도 나오게 하면서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글거리기도 하고 배가 더부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주현선 사장님, 호전 반응이 너무 힘들었다. 뭐 어떤 호전 반응인지 댓글 한번 찍어주시고 김종옥 사장님, 신기할 정도로 몸이 가볍다. 우승환 사장님, 3기 때 두통 때문에 중간에 힘들었는데 이번엔 성공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혜 사장님, 독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정호임 사장님, 솔직하게 힘듭니다. 오늘이 끝이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호임 사장님. 사실상 오늘이 끝입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마무리 들어가요. 그죠? 안현영 사장님, 저는 2kg 뿐이 안 빠졌어요. 사장님, 2kg? 2kg 빠진 게 적게 빠진 겁니까? 네. 안은영 사장님 2kg 빠졌어요? 예. 속이 부글부글 하시죠, 다들. 예. 머리가 아프고 박성현 사장님. 오늘로 이제 끝이야. 씹어 먹고 싶은 욕구를 참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씹는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은. 예. 예. 이게 뭔가 좀 그동안 씹어 먹기. 왜냐면 프로셰프 3일 동안 드시면 그래서 저희 주스 드실 때 그리고 우리 프로시프 드실 때도 씹어서 드세요. 아셨습니까? 우무로 꿀떡꿀떡 마시지 말고 항상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오늘 배고프죠? 예, 김명혜 사장님. 예. 김미용 사장님. 점심을 같이 와서 맛있게 먹었다. 아들이 와서. 만약에 김용 사장님 어, 점심을 오늘 드셨으니까 하루 더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하루를 딜레이해서 내일이 오늘이야. 하루 더 하세요. 오늘 레시피로 내일 하루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사장님. 호전 반응이랑 밀당 중이다. 이주비 사장님. 어떤 호전 반응입니까? 배는 많이 들어갔는데 살은 안 빠지네요. 김종욱 사장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 빠졌 살 빠졌나 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우승했다. 예. 우승한 사장님. 예.
어제 오늘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고 구토 나올 거 묽은 ben이 줄줄. 예. 고생하셨어요. 다 독입니다, 독. 예. 3기 때 하신 분들 지금 예, 댓글 찍어주시는데 3기 때 하신 분들은 이번에 4기 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묽은 변이 나오고 아직도 예를 들어서 구토, 멀미가 나오면 계속 독이 나오는 겁니다. 예. 강승희 사장님 4kg 감량. 오 마이 갓. 신현주 사장님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거는요 청소할 때는요 원래 머리가 아파요. 예. 그리고 머리가 아픈 게 호르몬 밸런스를 지금 잡고 있어요. 호르몬 밸런스를 궤도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의 뇌 기억 장치 이거를요 지금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혓바늘이 돌았습니다. 예, 혓바늘이 돋을 수도 있죠. 혓바늘이 여러분요 우리 제품 먹고 피곤해서 영양 부족해서 혓바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배가 불러서 다 못 먹고 어지럽고 울렁거려서 집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유육 사장님 울렁거리고 어지러울 때는 1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아셨죠? 바깥바람 쐬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아집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덜 힘들었어요. 2kg 감량입니다. 야, 2kg 여러분 3일 만에 여러분 먹고 자면서 배부르면서 2kg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쇼니 캠프나 기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회사에 먹으면서 2kg, 3kg, 4kg, 5kg 빼지는 프로그램이 있다. 2, 3일 만에. 그러면요. 대한민국 발카트 집힙니다. 사람들이 아직 PM을 몰라서 그렇죠. 발카트 집혀요.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한테 당신 이틀 동안 약간 머리가 아프고 약간 느글거리고 구토 증상가 나는데 3kg 빼주겠다. 2, 3일 동안에. 그러면요. 그 다이어트 다 합니다. 예.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댓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여러분들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 자, 소미경 사장님 3kg가 빠지고 나서 오늘 체크 보니까 1.5kg가 늘었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 장미경 사장님. 리스토레이트를 마시고 구토를 했는데 다시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야 될까요? 드셔야 됩니다. 예. 허리가 80cm에서 73cm, 총 6cm. 6cm가 줄었으면요. 인치로 따지면 야,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김세나 사장님. 유성미 사장님. 저녁에 우리 딸이 밖에서 나를 봤는데 엄마가 아닌 줄 알았다고. 이야. 최선미 사장님. 어제 저녁부터 오른쪽 가슴 아래 갈비뼈를 만지면 타방상처럼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는 이유가 거기 어혈이 풀린 거예요. 호전 반응으로 과거에 다친 이런 타박상들 또 내지는 과거에 수술 자리, 아픈 자리들 또 염증 있는 자리들이 통증이 옵니다. 전홍남 사장님. 방귀가 나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 예, 사랑스러운 방귀입니다. 해독 방귀. 장이 움직일 때 여러분 장이 움직일 때 방귀가 나오죠. 방귀가 나오는 건 축하드려야 됩니다. 수술이 잘 된 겁니다. 아는영 사장님, 물을 계속 마시는데 입안이 너무 써요. 쓴 거는 뭐냐면 계속 독이 나오는 겁니다. 천정순 사장님, 친정언니가 토하다 또 토하다 골당같이 시커먼 게 나왔다고 놀라서 전화 왔어요. 토하는 거는 위와 장에 있는 또 간에 있는 것까지 나와요. 시커먼 게 나오면요, 그 시커먼 거는 염증 이상 튜머 아니면 캔서입니다. 그거. 권주희 사장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픈 거는. 권미성 사장님, 2kg 줄었는데 체지방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잘못했나요? 2kg 줄었죠?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3일 동안 이제 우리 누룽지 먹거든요. 누룽지 먹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계속 빠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3일째죠. 그죠? 프로시에프 3일째고 내일부터 맞죠? 누룽지 맞습니까? 코치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내일부터 누룽지 맞죠? 그죠?
이해숙 사장님. 저는 리스토리트. 네, 맞죠? 조지원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해숙 사장님. 리스토리트 먹으면 수면제 먹은 것들은 잠이 와요. 칼슘과 마그네슘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미네랄을 드시면은 멜라토닌 성분이 나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멜라토닌 부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화학으로 처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이 미네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주비 사장님, 두통이 이틀 동안 심했는데 괜찮고 속이 울렁, 물만 먹고 싶어요. 3기 때는 화장실 간다고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번엔 두통이 심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에 있는 독이 빠져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속에 있는 독이 나오면서 구토 나오고 느글거리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랬구나. 고생하셨어요. 예. 2개월 주스 먹고 쥐 나는 거 좋아졌었는데 오늘은 다리에 쥐거나 손났어요. 호전 반응이죠. 뿌리 안에 있는 독이 빠지는 겁니다. 김미정 사장님. 3기 때보다 거품 섞인 시커먼 묽은 변, 가스 배출, 뱃속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힘들지만 사기 해독 프로그램 현재 3kg 감량입니다. 김미정 사장님.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쭉 말씀 들어보니까 다 정상입니다. 정상. 해독 다이어트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설명을 할까? 어떤 설명을 하냐면, 제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우성환 사장님, 손등 힘줄까지 아프더니 오늘 괜찮아요. 원래 손등이랑 손가락에 관절염이나 내지는 무슨 염증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수술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있었습니까? 손등 힘줄 팔목 그쪽에 사고나 내지는 다친 적 있었습니까? 우성환 사장님? 네네. 우성환 사장님. 네네. 거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구나. 그 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빠질 때 한 번에 안 빠지고 빠지고 나서 또 다음에 빠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다 지금 정상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프로그램 성공해요. 자, 성공인데 자, 저도 지금 배고파요. 그래갖고 프로쉐이프랑 저는 제슈트 탔어요. 프로쉐이프 안에 지금 제슈트 타서 먹어요, 저는. 맛있어요. 우리 그 바닐라나 우리 코코넛 맛에다가 제시초 지금 섞었어요. 저 이거 또 먹어야 돼 이거. 예? 자 설명할게요. 먼저 여러분 호전 반응 중에 호전 반응 중에 통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통증. 혓바닥이 뜨거운 줄 쎄해요. 왜 그러죠? 독이 나오는 중이에요. 건이랑 사장님 제왕절개를 했었는데 가스가 엄청 나왔고 예, 기간 내내 녹갈색 물변을 봤어요. 야, 성공이다. 배고플 때는 프로셰프를 좀 더 먹었어요. 프로셰프는 좀 더 드셔도 괜찮아요. 2스푼이 아니라 3스푼 드셔도 됩니다. 3스푼까지. 하지정맥 뮤노겐으로 좋아졌고 기간 중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최종숙 사장님, 저는 어제 거품 개구리알은 암입니다. 아셨어요? 암이 나올 때 개구리알처럼 나와요. 그거는 혹도 아니고 염증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그거는 암이에요. 개구리알 나온 거는. 예. 대박이다. 최종숙 사장님. 오늘은 기름기만 나오고 부글거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저녁 식사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프로셰이프 그죠? 최능숙 사장님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죠? 네. 뱃속에서 어제 밤새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났어요. 예. 국송 사장님은 여러분 중국 분이십니다. 한족. 한국말 진짜 잘하시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셰이프 드셔야 됩니다. 최능숙 사장님.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들 호전 반응 중에 통증이 왜 나오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 사람의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혈관에 피를 통하죠. 혈관 주위에는 이제 림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림프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혈관 주위에 사람의 몸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신경 아세요? 신경.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인데 어느 날 내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내가 수술을 했어. 어느 날 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 수술을 했어. 아셨습니까? 어. 어느 날 내가 뭐 타박상을 입었어. 수술을 했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수술할 때 지혈을 하죠. 드레싱, 지혈을 합니다. 지혈. 피가 안 나오게 하죠. 피가 안 나오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혈관을 레이저로 지져요. 피 안 나오게.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을 그러면 혈관을 이렇게 지집니다. 이렇게 지져. 이렇게 지져요. 피 안 나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다치고 수술을 하면요. 혈관이요. 이렇게 틀어져요. 지졌든 안 지졌든 혈관이 당연하지. 혈관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은 혈관이 똑같은 자리인데 혈관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수술을 하면 혈관이 이렇게 휘어져. 이해되세요? 아니면은 혈관이 이렇게 지져가지고 중간에 혈관을 이렇게 지져서 지혈을 시켜서 끊어놨어. 그 나머지 혈관이 이렇게 살아있지. 이렇게 살아있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이건 다쳤어. 다쳐서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르마티스 관절염이나 교통사고나 또 내지는 제왕절개 수술로 하면 혈관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이고 정상 혈관이고 이게 예를 들면은 어, 다쳤어. 이거는 뭐냐면 수술을 했어.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혈관 모양이 틀어지죠. 여러분 수술을 하면 왜 아픈지 아십니까? 왜 아프냐면 수술을 하면요 이 옆에 신경도 건드려요. 이게 이 통증 신경 있죠. 이 신경을 건드리니까 당연히 수술을 하면 아프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프니까 수술 후에는 진통제를 주죠. 이 신경을 건드리니까. 자, 그런데 다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원래는 위에처럼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경도 틀어져. 이렇게 신경이 틀어지면서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아셨어요? 수술을 했어.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휘어진,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혈관도 신경도 틀어져 있는 상태야. 이렇게 내가 제왕절개 수술하고 10 제왕절개 수술하고 13년이 지났어. 13년이. 예?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 내가 9년이 지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수술한 뒤에도 통증이 있어 없어? 있죠. 왜?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13년이 지나갔어. 9년이 지나갔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5년이 지나갔어.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신경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아셨습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신경이 이제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다가 저희 제품을 먹으면서 PM 제품을 먹으면서 혈관이 뚫려요. 액티바이저 먹으면서 산소의 힘으로 혈관이 뚫리면서 이게 펴져. 그리고 여기 막혔던 혈관도 뚫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산소 힘으로. 그러면서 혈관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산소의 힘으로 뚫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이렇게 고정됐던 이 모양의 이 신경을 건드리는 거야 다시. 이해되세요? 다쳤을 때도 우리가 아프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해독을 하면서 또 이번에 몸을 제대로 만들면서 이게 다시 리세팅이 되다 보니까 리세팅이 돼요. 다시 리셋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 신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 통증이 나타나는 거야. 어디가? 아팠던 자리가. 그동안은 굳어졌던 통증이 다시 통증이 나오는 거야. 아팠던 자리가.
수술했던 자리가. 이해되십니까? 아셨죠? 그래서 통증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통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셨죠? 그동안 틀어졌던 신경이 다시 리세팅 되면서 신경을 건드리니까 통증이 나오는 거야. 쉽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왜 다쳤던 부위가 왜 아플까? 수술했던 자리가 왜 나타날까? 갑자기 뻐근하고 찌릿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왜 나타나냐면 다시 신경을 리세팅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제품 먹을 때 호전 반응 중에 다친 부위, 수술한 부위, 아픈 부위, 막힌 부위가 왜 통증이 나오냐면 새로 뚫리면서 혈관 뚫리면서 길 모양이 바뀌는 거야. 물길이 새로 잡히는 거야. 시냇물이 새로 흘러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굳어있던 신경을 건드린다 그 얘기야.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수술하면 통증이 있어 없어? 있죠. 다치면 통증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죠? 상식적으로. 수술하면 아픈가 보다. 그죠? 제왕절개 수술하면 되게 아파요. 예? 제왕절개 수술 해보셨어요? 예. 해본 사람만 알아요. 물론 자연분만도 아프지. 저는 다 나봤어요. 제왕절개 수술도 해보고 자연분만도 제가 해봤어. 예. 윤미경 사장님 신장 이식 수술하셨구나. 그렇구나. 음, 그랬구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막힌 부위가 뚫리면서도 자, 만약에 여기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었어. 플러그가 꼈든지 내지는 결석이 꼈든지 내지는 뭐 호모시스테인이 있든지 이렇게 막혀 있어. 이렇게 막혀 있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이게 액티바이저 먹으면서 뚫렸어. 그러면 역시 뚫리면서도 역시 옆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요. 그동안 고정됐던.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새롭게 혈관도 뚫리고 새롭게 정상적으로 혈관이 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칠판을 좀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자, 봐주세요. 칠판을 봐주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아까 킬로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자,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어요.
여자를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여자분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사람의 몸이 있는데 사람의 몸 안에는 예를 들면요. 단백질. 자, 이거 사람의 몸은요. 예를 들면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근육은 뭐지? 근육은 근육. 예를 들면 근육은 단백질. 단백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지방보다 5배에서 5배 이상 무거워요. 헤비합니다. 헤비.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지방을 뺐어요. 지방을 만약에 내 몸에 지방을 5kg 뺐어요. 자, 지방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2kg 뺐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3kg 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kg 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는 게 내일부터 3일 동안 더 빠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막 빠집니다. 이제 빠지는 분들은. 근데 자, 지방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지방이 이렇게 빠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2kg는요. 소고기가 600g이 한 근이야. 그러면 2kg면 3근 반이야. 3근. 3kg면은 6, 4, 24, 6, 5, 30, 4근 이상이 되죠. 소고기 4근.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3근 들어보세요. 되게 무겁다. 4근. 4kg 빠지면요. 6, 4, 24, 6, 5, 30, 6, 6이 36, 6, 6이 36. 6근 이상이야. 그죠?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다. 실제 소고기 3근이면 무거운데 지방이 2kg면요. 부피가 소고기 거의 5근 부피야. 아셨어요? 2kg이 3근인데 소고기 3근인데 실제 지방은요. 지방이 2kg 빠졌다. 2kg 빠지면 실제 부피는요. 부피는 그거에 거의 3배입니다. 3배.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부피로 보면 소고기 8근 빠진 거예요. 8근, 7근, 8근. 이해되십니까? 부피는. 왜냐면 지방은 부피는 굉장히 많은데 무게가 작아요. 무게가 작아. 무게가 적어요. 적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3일 동안 프로시프를 먹었는데 우리 프로시프랑 웨이가 얼마나 굉장한 제품이냐면 우리 프로시프 웨이 안에 있는 단백질은요. 근육으로 흡수가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 근육 형성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리스토레이트로 3일 했죠. 3일 미네랄 해독 3일 했죠. 자, 그 뒤에 지금 3일 동안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프로시에프가 들어갔죠. 단백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단백질과 달라요. 우리 프로시에프랑 외에는 단백질이 들어가서 이 단백질이 어디로 들어갔다? 근육으로 들어갔어요. 근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몸무게가 2kg 빠진 분들은 실제 지방은 거의 3.5kg 이상 빠진 거예요. 근데 그 1kg, 1.5kg에 뭐가 들어갔냐면 3일 동안 근육으로 채워졌어요. 이해되세요? 근육으로. 장경수 사장님 지금 5kg 빠지셨다는데 장경수 사장님 5kg 빠지신 거는요. 지방은 거의 8kg 빠진 거예요. 7kg 이상 8kg 빠진 거고 지금 1.5에서 2kg, 2.2kg 정도는 지금 프로쉐이프 단백질이 근육소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면 먹는 날부터 들어가요. 근육소로 쫙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5kg 빠졌다는 건요. 지방은 7kg, 8kg 빠진 거고 2kg 정도는 지금 근육으로 채워졌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기 인바디 체킹할 때 몸무게도 재고 체지방도 재고 체지방률도 재는 이유가 뭐냐면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몸무게보다 지방은 더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셰이프가 들어가서 근육이 채워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타 회사 타 제품 갖고 다이어트 한 개념이랑은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죠. 아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킬로그램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킬로그램이 하나도 안 빠져도 지방이 빠졌어요. 그리고 근육으로 프로셰이프로 근육으로 채워졌고,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는 1kg도 안 빠졌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3, 4kg 빠졌고 근육으로 2, 3kg 채워진 거고, 그래서 쉐이프가 달라져요. 쉐이프. 예. 쉐이프. 아셨습니까? 그래서 프로쉐이프야. 그러니까 몸의 형태가 완전히 어떻게 되냐? 어. 지방이 빠져가지고 몸이 완전 달라져요. 쉐이프가 달라져. 어디부터 달라지냐면 1번 엉덩이 밑살, 엉덩이 밑에 살이 빠져요.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살 이게 처음에 빠져요. 뒤태가 바뀌어 먼저. 그래가지고 저희 PM 제품 먹으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좀 뒤태가 바뀌었네 하면서 바지가 헐렁이 바지가 돼. 엉덩이가 헐렁이 바지. 뒤쪽이. 그 다음에 빠지는 데가 어디냐면 팔뚝살이 빠져. 아셨어요? 팔뚝살이 빠져. 팔뚝에. 그 다음에 어디가 빠지냐면요. 그 다음이 턱에 있는 지방이 빠져요. 턱 지방이 왜 빠지냐면 림프랑 갑상선 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거야.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가슴이랑 배 쪽 있죠. 가슴이랑 배 쪽이 빠지고 어디가 빠지냐면 마지막 어디가 빠지냐면요. 내일부터 빠지는 데는 어디냐면 등살이 빠져. 등살. 등살이 빠진다. 등살 아세요? 대개 여러분 그 비만하신 분들 보면 목이랑 등 위쪽 있죠. 상체 비만이면서 거북이 등 아세요? 근데 그 살이 빠진다고. 거북이 등 살을 빼는 제품은 우리 프로쉐이프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예. 거북이 등 살 빼는 제품 우리 프로쉐이프밖에 없다고요. 거북이 등 아세요? 목이랑 어깨 뒤쪽이랑 해서 약간 앞으로 굽어요. 뒤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굽어요. 그러면서 거북이 이렇게 상체 비만인데 가슴이 커지면 그래도 좀 가슴 이제 지방은 이동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분들 가슴도 지방이죠. 지방은 순환을 합니다. 지방은 이동을 해요. 근데 가슴 지방이면은 그래도 덜 하겠지만 대개 보면 비만이 어디로 오냐면 목이랑 목 뒤. 그래서 뚱뚱한 사람 보면 목 뒤가 두껍죠. 고혈압 있는 분들은 목 뒤를 잡죠. 찌릿찌릿하는 게 뭐냐면 거기 지방이 껴요. 여러분 지방이 어디 있는지 잘 보려면 닭을 보면 알아. 닭 보셨어요? 예? 닭이 어디 기름이 많냐 잘 보세요. 닭기름 긁어내다 보면 닭기름 뜯어내다 보면요 닭이 허연 기름 있고 노란 기름이 있어. 아셨습니까? 허연 기름은 쉽게 말하면 어 그것도 지방인데 진짜 셀룰라이트랑 진짜 악성 지방은 뭐냐면 노란 기름이에요. 그 노란 기름이 어디 있냐면 닭을 자세히 보세요. 목 뒤, 그 다음에 날개 쪽지 안쪽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닭 똥구멍 위에 노란 기름 아세요? 맞습니까? 닭 안 그려도 되겠죠? 예? 그 노란 기름이 빠지는 거예요. 노란 기름이. 그 노란 기름이 어디냐면 엉덩이 뒷살, 그 다음에 팔뚝살, 그 다음에 턱지방. 닭도 목 있는데 노란 지방이 있다. 노란 기름 있어. 그거 진짜 안 좋은 거다. 그거. 닭 드실 땐 그거 싹 긁어내고 드세요. 아셨습니까?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가 빠지냐면은 그 다음에 거북이 등살. 아까 얘기한 그 닭도요. 날개죽지 그 위쪽으로 해갖고 목 뒤에 날개죽 거기 노란 기름이 있어요. 그게 빠진다 그 얘기예요. 송정현 사장님. 오케이? 강현주 사장님. 그게 빠지는 거야. 운전 끝났어요, 강현주 사장님? 운전 중에 댓글 찍지 마세요. 예. 운전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도착하셨어요? 예. 운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에머전시 닥터랑 제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가끔 응급실에 와서 쉽게 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사망이 이제 사망. 응급 환자 여러분. 응급 환자, 사망하는 응급 환자, 급한 환자들 있죠? 응급실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통사고예요. 아셨습니까? 교통사고. 두 번째는요. 응급실에 그 다음에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먹고 주정 부리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야. 아셨습니까? 나머지는요. 병 있죠.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고치지 못하는 게 있으니 그게 교통사고고 그게 그 다음이 술 먹고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교통사고 항상 조심하시고 술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응급실 갈 일은 없어요. 아셨습니까? 최소한 PM 제품 먹고 응급실 갈 일은 없어.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분들 진짜 걱정돼요. 제가 몸뚱아리가 몸이 제가 266개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운전을 다 해주고 싶어요. 제가 걱정돼 진짜로. 안전 운전하시고 시속 100km 이상 절대 밟지 마세요. 아셨죠? 운전은 즐기면서 하세요. 달도 쳐다보고 가끔 옆에 있는 강도 쳐다보고 옆에 있는 빌딩도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막 서둘러서 앞만 보고 막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절대 받지 말고 문자 찍지 말고 운전 중에. 아셨습니까? 건강은 뭐래? 교통사고 나면 안 되는데. 맞죠? 자, 다시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셰이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해독 프로그램 끝나더라도 프로셰이프는 무조건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꼭 드세요. 그러면요 절대 살이 안 붙어요. 아셨죠? 하루에 두 끼 드시고 프로셰이프 한 끼 드시라고. 하루에 한 끼는 꼭 드세요. 두 숟가락.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몸매 계속 유지하시면서 해독도 계속되고 다이어트도 계속 진행이 돼요. 뇌에 있는 뇌 호르몬 밸런스도 계속 맞추면서 가고. 아셨죠? 프로셰이프는 무조건 드셔야 돼. 하루에 한 번 이상.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왜 낮으냐면 첫째, 운동량이 적다. 두 번째는 근육이 작아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서인순 사장님. 아셨죠? 근육 좀 키워주세요. 서인순 사장님. 그럼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면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져요. 자, 그래서 프로쉐이프를 드시면 또 우리 여러분 이번에 해독 다이어트 참가 안 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 원래 7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일주일 만에 압축한 거예요. 저희 PM 제품을 드시면 프로쉐이프 하루에 한 끼 드시잖아요. 한 달에 1kg씩 빠져요. 프로쉐이프를 하루에 3끼 먹으면 하루에 1kg씩 빠지고 프로쉐이프를 프로쉐이프를 하루에 한 끼 드시면 한 달에 1kg 빠져요. 왜 한 달에 어떻게 1kg만 빠집니까? 여러분, 한 달에 1kg 빼는 거 어려워요. 고통 없이. 뇌 호르몬 밸런스 맞추면서.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품이야.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럴까? 영양으로 해결 다 하는 거야. 타회사는 왜 영양으로 이거 해결 못 합니까? 타회사는 다 지용성이야. 몸에 들어가면 흡수율은 10%고 나머지 흡수 안 되는 90%는 다 독입니다. 독이야, 독. 아셨습니까? 독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바디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킬로그램도 재고 체지방도 재고하시는데 근육 뿌른 거는 여러분 인바디 체킹하다 보면 근육량이 나와요. 기초 근육. 그거를 보시면 그게 늘어져 있다. 늘어 있어요. 근육 늘으신 분 한번 댓글 좀 찍어주세요. 우리 해독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이 늘으신 분, 근육량이 늘으신 분, 근육량이 늘으신 분들 몇 킬로 늘으셨는지 한번 댓글 찍어주세요. 조민숙 사장님, 근육이 늘으셨구나. 3기 때 근육량 늘으신 분들은 근육 좀 찍어주세요. 몇 킬로? 3기 때 지난번 해독 다이어트 하신 분들 이번에도 한번 찍어주시고 근육량 늘으신 분 몇 킬로? 아셨죠? 여러분 근육을 100g 늘리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방을 1kg 줄이려면요 자전거를 15일 타야 돼요. 자전거를 아셨습니까? 윤정환 사장님 근육량도 줄었다 그러면요 다이어트 이번에 다이어트 끝나면서 어쨌든 프로시프랑 웨이를 드세요. 꼭 프로시프랑 웨이 아셨죠? 장순영 사장님이 1.5kg 늘어났네 근육량이.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아셨죠? 예. 조민성 사장님이 2kg 줄었구나. 2kg 늘어났구나. 근육량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아까 얘기했죠. 지방보다 5배 무겁다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 지방이 빠진 만큼 근육이 1kg 들어가도 무거워요. 근육이. 이런 거를 아시고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이 다이어트 하면서 몸무게 이렇게 인바디 재시면 됩니다. 아셨죠? 심선희 사장님 4.2kg 근육이 늘었어요? 대단한데? 박순영 사장님 1.2kg 늘었어요? 근육량? 줄으신 분들은 드시면 돼요. 계속.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근육이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셰프 그래서 웨이를 많이 드셔야 돼. 아셨습니까? 근육을 키우면서. 왜냐면 근육이 있어야 근육에서 포도당을 저장을 하죠. 그리고 근육에서 기초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돼요. 특히 어디 허벅지 근육.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의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이인숙 사장님 근육이 2.2kg 늘었구나. 예. 김명두 사장님 운동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어.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이 같이 체크하면서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서 그리고 프로셰프 웨이를 드실 때 있잖아요. 운동하면요. 거의 일반 운동보다 근육이 형성되는 속도나 그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어, 아셨습니까? 아셨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완되고 그때 딱 아미노산 단백질이 딱 들어가요. 웨이가 아미노산 딱 들어가면요. 그때 근육이 생성이 돼요. 음, 아셨죠? 자, 그래서 요런 거 개념을 알고 이제부터는 몸무게 재시고 체지방 재시고 근육량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쭉 제가 댓글을 보고 있어요. 댓글 봤는데 아셨습니까? 근육량이 늘지 않은 분들은 운동 부족이야. 아셨습니까?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칠판 하나 또 만들게. 잠깐만요. 단백질 설명을 좀 해줄게. 근육. 오늘 중요한 강의 좀 할게요. 자, 우리 몸에요. 영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뭐를 만들지? 근육을 만들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저장을 해야 하네요. 저장을 해요. 맞죠? 뭘로? 포도당으로 저장하고 그러다가 이게 뭘로 변해요? 지방으로 변해요.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저장을 해. 어, 아셨습니까? 예.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저장을 해 안 해? 수용성 비타민은 저장을 안 해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같은 거 우리 몸에서 17분, 15분에서 17분, 18분 정도 지나면 배출로 들어가요.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C는요, 우리 몸에서 15분에서 18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배출이 돼요. 수용성 비타민을 먹으면 오줌이 노랗게 나와. 오줌이 노랗게 나오는 게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비타민이 흡수가 안 돼서도 아니고, 과량 복용도 아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15분, 18분 지나면 그때부터 다 배출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무조건 오줌이 노랗게 나와요.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18분 정도부터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18분 경과 18분 지나면서 배출되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은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프로쉐이프라든지 아니 우리가 액티바이즈라든지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 특히 우리 제품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주자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액티바이즈를 비롯해서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18분부터 배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 자, 넘어가고. 자,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할까 안 할까? 저장을 할까 안 할까?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는데 일정 부분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배출을 해요. 단백질 아주 복잡해요. 자, 그런데 단백질은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 내가 필요한 단백질 양만 저장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은 뭐냐면 자기 몸무게 그램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50kg이야, 몸무게가. 그러면 하루 단백질 필요한 거는 몇 그램? 몇 그램? 50g이에요. 아셨습니까? 50g이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계란이 대략 40g에서 50g이에요. 계란 정도 그 정도의 단백질이 우린 필요한 거예요. 계란 크기만큼 그 정도의 단백질이 50g이 하루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거 이상 먹잖아요. 이거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배출을 하는데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분해한 다음에 배출을 해요. 분해를 어디서 해? 신장에서 해요. 근데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요산, 젖산, 칼륨, 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메탄 가스, 이런 가스가 나와요. 이게 단백질 구성 요소야. 아미노산, 요산, 젖산, 칼륨, 인, 암모니아, 메탄가스 이런 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요산, 젖산, 칼륨, 인, 암모니아, 메탄가스는 아시죠? 쉽게 말하면요. 신장을 녹여. 신장이 녹아요. 실제 사구체가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산, 젖산, 칼륨인, 암모니아, 메탄, 가스 때문에 녹아버립니다. 사구체가. 그래서 단백질이 제일 위험한 영양이라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아미노산만 흡수를 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프로쉐이프랑 웨이에 있는 그 하루에 그 두 스푼 그리고 웨이 한 스푼이 정확히 50에서 60, 70g이에요. 단백질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단백질이 뭐냐? 아미노산 상태예요. 아미노산 상태. 수용성으로 되면서 수용성화 하면서 아미노산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안 나와요. 거의. 요산, 젖산, 암모니아, 메탄.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 중에 보면 신장 투석한 신장 교체하신 분 있죠, 사장님. 신장 수술하신 분. 윤미경 사장님. 그죠? 신장 이식하셨죠? 어, 윤미경 사장님. 그래서 윤미경 사장님은 저희 PM 제품만 드셔야 돼요. 다른 누트리션은 다른 누트리션은 드시면 안 돼요. 다른 비타민, 미네랄, 다른 회사 거 뭐 단백질인데 뭐 실크 아미노산, 뭐 일반적인 대두 단백질, 이른바 유유 단백질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23년 됐구나 윤미경 사장님. 어, 윤미경 사장님 저보다도 더 당연히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윤미경 사장님. 신장 이식 수술하신 윤미경 사장님. 제 말이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PM 제품은 희한해요. 희한한 게 뭐냐면 프로셰프를 드시고 웨이를 드시고 우리 미네랄을 드시고 우리 비타민을 먹고 우리 제품 먹는데도 신장 투석하실 때 점점 있잖아요. 젖산, 요산 수치, 젖산 수치, 칼륨 수치, 인 수치, 암모니아, 메탄 이 수치가 줄어들어요. 신장 투석하시면서 그거 재잖아요. 신장 투석을 하시는데 이거를 걸러내는 게 신장 투석이거든. 요산, 젖산, 칼륨인, 암모니아, 메탄가스 걸러내는 게 신장 투석인데 우리 제품 먹으면요 이게 이 수치가 줄어들어 희한하게. 프로쉐이프 먹고 웨이 먹어도 줄어든다고. 예. 윤미경 사장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고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에요. 저희 프로쉐이프랑 웨이가 시중에 있는 단백질이랑 완전 다른 거야. 어. 자, 그래서 저희 프로쉐이프랑 웨이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번에 다이어트 끝나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꼭 프로쉐이프를 드시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드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꼭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단백질 공부 잠깐 했어요, 여러분.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분, 본인 몸무게 그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이 나머지는 배출을 해요,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데 분해해서 배출하니까 문제야. 분해하다 보면 신장에서 간이랑 신장에서 분해하는데 이러한 쉽게 말하면 맹독성 가스와 함께 이러한 요산, 젖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가겠지 간이랑 신장에. 근데 저희 PM 제품은 이런 부분이 자유롭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쇼킹적인 제품이야 사실은. 아셨습니까? 쇼킹적인 제품이죠. 아셨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잠깐만요. 자, 두 가지예요.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는 우리 누룽지. 드디어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드디어 먹습니다, 이제. 그동안 어, 독일식 최고 레스토랑에서 독일식 음식을 여러분이 3일 동안 드신 거야. 영양은 다 들어갔어요.
내일부터는 드시어. 내일부터는 드디어 한식을 드십니다. 한식. 아셨습니까? 한식. 내일부터는 뭘 드시냐면 점심 때. 내일부터는 점심 때. 아침 저녁은 똑같아요. 프로셰프 드십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3일 동안 뭘 드시냐면 내일부터는 3일 동안 뭘 드시냐면 누룽지를 드십니다. 누룽지. 자, 아셨어요? 내일. 자, 모레. 내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글피는요 토요일. 자, 내일은요, 내일 목요일 날은 어떻게 드시냐면 내일은요 아침 똑같습니다. 프로셰프 드시고 독일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독일식 최고 영양을. 그 다음에 저녁 드시는데 점심 때는 내일 뭐 드시냐면 내일은 누룽지를 드십니다. 누룽지. 아셨어요? 드디어 한식 먹는다. 자, 누룽지를 어떻게 드시냐면 현미 누룽지도 괜찮고요. 일반 현미도 괜찮고 맵쌀도 괜찮아요, 사실은. 자, 어쨌든 현미 누룽지를요 드시는데 종이컵 있죠? 종이컵. 종이컵에 종이컵에 한 컵 정도 누룽지를 드시는 거야. 아셨어요? 아셨죠? 내일은. 그러면 이제 누룽지를 담으세요. 한 컵에. 아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룽지가 이렇게 담아지겠지? 내일은 종이컵 한 컵으로 드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룽지를 1시간 동안 드셔야 돼. 100번 씹으셔. 난 분명히 얘기했다. 100번 씹으셔서 물이 돼, 물. 하도 많이 씹어갖고 물이 돼서 삼킬 정도로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래 씹으셔야 돼. 이게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누룽지는 내일 누룽지는 종이 한 컵으로 드시는데 100번 정도 씹으셔서 물이 될 정도로 씹은 다음에 삼키셔야 돼요. 허겁지겁 맛있다고 누룽지 막 드시면 내일 배 아프다. 아셨습니까? 배 아파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오래오래 100번 씹는다고 생각하시고 물이 되도록 씹으셔가지고 천천히 1시간 동안 내일 누룽지를 씹어서 드시면 돼. 아셨죠? 종이컵 사이즈는요. 일반 종이컵이지 종이컵. 아셨습니까? 일반 종이컵. 우리 예, 자판기 커피 종이컵. 아니 그러면 종이컵이 뭐 1리터짜리 종이컵 드시려고 그랬었어요? 예? 윤보령 사장님. 예? 종이컵 해서 뭐 어디 뭐 큰 뭐 예? 뭐 머그컵 아니야. 종이컵. 에이 진짜. 보리 누룽지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주위에 가게 가셔가지고 이마트에서도 팔고요. 누룽지 가게에서도 팔아요. 유기농 뭐 많이 드실 건 아니니까 유기농 현미 누룽지. 현미는 찹쌀이 있고 맵쌀이 있죠. 근데 맵쌀이 좋습니다. 현미 누룽지 중에 맵쌀 현미 누룽지. 찹쌀도 괜찮긴 해요. 근데 맵쌀이 좋습니다. 맵쌀 현미 누룽지. 아셨죠? 예. 보리 누룽지는 안 돼요. 윤미경 사장님, 아 진짜 큰 종이컵 그런데 말고 아셨죠? 아니죠. 물은요. 현미 누룽지 아니죠. 물 많이 내일 레시피 나오는데 물 많이 먹어요. 내일도 누룽지 드시면서 물이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침으로만 씹으셔야 돼요. 꿀떡꿀떡 물에 말아서 누룽지 삼키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누룽지 드실 때는 과자처럼 씹어서 드시는 거야. 과자처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드시냐면 그 다음에 모레는 어떻게 드시냐면요. 모레는 누룽지를 누룽지를 끓여서 먹을 거야. 아셨어요? 누룽지를 끓여서 누룽밥이라나 누룽지밥이라고 그렇게 누룽지 밥 끓여서 드시는 거 일단 누룽지 알았어요? 누룽지 끓여서 내일은 누룽지를 과자처럼 먹는 겁니다. 종이컵 한 컵을. 그 다음 날은 누룽지를 끓여서 누룽지밥을 드시는 거야. 이것도 역시 천천히 드세요. 아셨죠?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토요일 날 프로그램은 레시피에 나올 겁니다. 아셨죠?
누룽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부터 누룽지 드시는데 정말로 말씀드린 거는 오랜만에 진짜로 누룽지 딱 한 조각 처음 씹어 먹을 때 눈물이 납니다. 아셨습니까? 눈물이 난다. 누룽지가 이렇게 맛있었던가. 예. 여러분, 눈물 젖은 누룽지 드셔보셨습니까? 내일이 그날이야. 윤미경 사장님 얘기했잖아요. 양은요, 종이컵으로 하나. 아셨습니까? 자판기 종이컵으로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과자를. 누룽지 과자를. 누룽지를 종이컵 안에 이렇게 딱 대충 담는다 그 얘기 아셨죠? 내일 너무 누룽지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올 거야. 진짜 감사의 눈물이.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깨닫는 거지. 그죠? 진짜 감사할 겁니다. 음식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고프다고 꿀떡꿀떡 씹어 먹으면 안 돼. 과자 씹듯이 100번 씹으세요. 아셨죠? 어, 아셨습니까? 내일부터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내일 자료가 오늘 저녁 내일 우리 코치님들이 자료를 띄우실 텐데 누룽지 자체가 여러분 해독 음식인 거 아십니까? 해독 음식이에요. 여러분 일단은요 쌀은 산성이거든. 근데 쌀을 우리가 이 볶잖아요. 누룽지가 볶은 거죠 사실은. 누룽지는 알칼리 음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쌀인데 달라. 밥은 산성이고요. 누룽지는 알칼리예요. 그리고 누룽지가 좋은 게 뭐냐면 누룽지를 이렇게 해서 이게 누룽지는요 그 안에 숯 성분 있잖아. 숯 성분이야. 알칼리 쌀 숯 성분 있죠. 숯. 여러분 숯 해독 아세요? 숯으로 해독하는 것도 있다. 누룽밥을 먹잖아요. 디저트로. 그럼 소화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알칼리 음식이면서도 해독 음식입니다. 그 안에 숯이 들어가서. 어쨌든 누룽지는 해독이에요. 내일도 해독입니다. 단지 내일은 한식으로 누룽지로 해독을 하는 거야. 아셨죠? 예. 내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배고프다고 감사하다고 막 너무 맛있어서 꿀떡꿀떡 삼키면 큰일 납니다. 100번 씌우세요. 아셨죠? 점심 한 끼만. 아침 저녁은 프로셰프예요. 점심 한 끼만 누룽지. 내일 그 다음에 모레는 누룽지를 끓여서 점심.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냐? 토요일은요 이제 코치님들이 말씀해 주겠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토요일은 3일차는 뭐냐면 누룽지를 그저께 누룽지 밥을 드셔도 되고요. 예, 누룽지 밥을 드셔도 되고 누룽지 밥을 드셔도 돼요. 예. 코치님 3일차가 일반식입니까? 누룽지 밥입니까? 아 누룽지 밥에 그렇죠. 3일차는 누룽지 밥에다가 아참 그리고요. 내일은 누룽지 과자를 먹는 거고 모레는 누룽지 밥을 먹는데 반찬 먹으면 안 돼요. 누룽지 밥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누룽지 밥에다가 간이 없는 반찬. 아셨습니까? 간이 없는 부드러운 반찬. 아셨죠? 예. 아셨습니까? 아셨죠? 토요일 날은 간이 없는 반찬. 맵지 않은 반찬, 소금이 안 들어간 반찬. 모레는 누룽지 밥을 완전히 식혀서 먹어야 됩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돼요. 금요일 날. 미리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거 배고프다고 막 뜨거 펄펄 끓는 누룽지 밥 먹으면요. 저기 튀어요. 혀 입천장 다 벗겨집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예. 누룽지 끓여서 드실 때는 완전히 식혀서 드세요. 아셨죠? 그런데 누룽지 밥을 끓여서 금요일 날 드시는데
누룽지밥을 끓여가지고 찬물을 부어도 식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누룽지 끓인 거다가 뜨겁다고 찬물 넣어서 먹으면 안 되고 누룽지를 끓인 거를 식혀서 드세요. 아셨죠? 완전히 식혀서. 예. 그런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똑같이 누룽지밥을 끓여서 완전히 식혀서 드시는데 간이 없는 반찬 드셔야 돼요. 간. 소금 간, 고춧가루 이런 거. 아셨습니까? 뭐 여러분 맛있는 뭐 꼬들빼기 아셨습니까? 맛있는 꼬들빼기 뭐 맛있는 뭐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짬뽕 뭐 오징어 무침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간이 없는 거 있죠. 심심한 거 그리고 부드러운 반찬. 예를 들면요 두부 같은 거. 예를 들면요 씻은 뭐 김치 약간 요런 식으로 먹는 둥 마는 둥 반찬. 근데 그날 반찬 드시면 눈물이 또 납니다. 감사의 눈물이. 예.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는 눈물이 난다 이제. 누룽지 먹을 때도 눈물 나고 누룽지 밥 끓여 드실 때도 눈물 나고 그다음 날은 간이 없는 반찬 두세 가지 드실 때도 눈물이 날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아마 못 먹어요. 드시지도 않지만 안 들어가요. 왜 이미 뇌 호르몬 밸런스가 맞춰져 갖고요. 이제는 자극적 음식 이제 못 먹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장경수 사장님, 누룽지를 끓일 때 푹 죽같이 끓이면 더 좋겠죠? 위에 자극이 덜하니까 좋겠죠? 푹 끓이면 좋습니다. 살짝 끓여서 막 이렇게 씹히고 그러면 안 좋아요. 별로. 아셨죠? 푹 끓여도 좋고. 오케이. 예. 아셨죠? 푹 끓여도 되고 그냥 끓여도 되고. 죽같이 끓일 필요는 없어요. 죽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푹 끓이면 좋죠. 아셨죠? 요렇게 내일부터는 이제 누룽지 해독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누룽지 해독. 아셨죠? 저희 여러분 우리 월드딱 그룹에 우리 펀 해독 앤 행복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세련된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다이어트가요. 이 안에 이 종합 예술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몇 분 더 이제 댓글을 찍어 주시고요.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여러분 이 누룽지 드실 때도 굉장히 많이 해독됩니다. 킬로그램도 빠지고 체지방도 빠지고 독도 빠지고 호전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룽지 드시는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을 이제는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한식으로 회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회복을 잘해서 아셨습니까? 이게 해독조리야, 해독조리. 아셨습니까? 애기 난 다음에 중요한 거 산후조리. 내일부터 누룽지 드시는 거 해독 후 조리. 이거 해독 후 조리를 잘 하셔야 아셨습니까? 이게 산후풍 같은 게 없어. 어? 애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 잘해야 되듯이 내일부터 여러분들 정말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변은 언제까지 나오냐고요? 누룽지 드시면서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아셨죠? 예. 점점점 좋아집니다. 3일 동안. 장경수 사장님. 아셨죠? 예. 일요일 날 오전에 체중 재냐고요? 토요일 날 저녁이나 일요일 날. 아셨죠? 체중 재는 거 마지막 체중 재는 거는 일요일 날. 됐죠? 일요일 날인데 인바디 기계가 없는 분들은 월요일 날 가셔갖고 월요일 날 오전이나 점심 때 보건소에서 재시면 됩니다. 보건소 가면 무료로 재줘요.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내 스스로 해독을 하면서 첫째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해독에 대한 독에 관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독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독이 워낙 많고 우리가 먹는 독도 있고 경피독도 있고 우리가 환경적인 공기 에어톡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해독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쭉 드시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났던 일이 7개월 동안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PM 제품 그냥 드시면. 근데 그거를 지금 7일 동안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쭉 드시잖아요. 그냥 쭉 일반적으로. 그러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1kg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프로시에프 드셨을 경우. 그리고 이번에 해독하면서 여러분이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해독이 끝나고 만약에 지용성, 만약에 고기를 많이 드셨어. 지방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리스토레이트로 미네랄 해독을 꼭 하세요. 3일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3일 전까지. 리스토레이트를 그래서 고기 드시기 전에 리스토레이트 드시고 고기 나서 리스토레이트 드시면 거의 해독이 다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회식을 할 경우가 있어. 그러면 회식하기 전에 리스토레이트 한 포, 회식 끝나고 리스토레이트 한 포. 회식하기 전에 거하게 드신다 그러면 리스토레이트 두 포, 회식 끝나고 두 포. 이런 식으로 이번에 해독 프로그램 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1일짜리 해독도 하시고 반나절짜리 해독도 하시고 이틀짜리 해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몸을 스스로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파워와 제네레이션 뷰티를 먹었고 쉐이프와 웨이를 따로 먹었을 3기를 따로 먹었고 4기 때는 다 섞어서 먹었는데 반응이 달랐다. 함께 다 섞어 먹은 게 반응도 더 빨리 하고 화장실을 가게 됐죠. 그렇죠. 당연하죠. 김지수 사장님. 오케이. 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누룽지 해독 내일 3일 동안 잘 하시고요. 이제 해독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누룽지만 내일 드셔도 한식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아마 누룽지 드시면 눈물 젖은 누룽지를 드시게 될 겁니다. 구토는 좋은 겁니다. 최미란 사장님. 위랑 장이랑 간에 독이 나올 때는 구토로 나오고 뼈 속에 혈액 속에 장 속에 있는 또 간 속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독은 묽은 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토가 나온 거는 아주 좋은 거고 묽은 변 나온 거는 아주 좋은 거다. 아셨죠? 예.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잘 들려요. 방송 중에. 여러분 버퍼링이 된 거 버퍼링. 아셨죠? 잘 들리죠? 제 목소리 잘 들리는데 지금 송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방송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됐죠? 조은아 사장님, 이번에 대박 쳤군요. 축하드립니다. 입냄새가 심한 건요. 계속 독이 나오는 겁니다. 김은수 사장님, 예. 김은석 사장님,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입냄새 계속 나오는 거. 당연하죠. 술 드시면 그 다음날 입에서 술 냄새 나잖아. 그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독이. 김은석 사장님, 예. 김현준 사장님, 리스토레이트가 이제는 잘 넘어간다. 몸도 가볍고, 오케이.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 뜻이 뭐죠? 해독이란 뜻이에요. 해독. 몸을 다시 청소하고 정비하고 깨끗이 한다. 리세트한다. 그런 뜻이 리스토레이트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요. 고기 드시기 전에 고기나 드시고 나서 라면 이제 먹지 않아야겠지만 라면을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라면 드시기 전에 리스토레이트, 라면 드시고 나서 리스토레이트. 아셨죠? 요렇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독을 하면서 내 몸을 지키는 거야. 잘 배웠죠? 이번에 해독 다이어트 잘했죠? 그죠? 어. 김명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지가지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은 이제 내가 지키는 거야. 그죠? 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직 해독이 안 끝났는데 이제 3일 뒤에 4일 뒤에 해독이 끝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란다. 뭐를 깜짝 놀라면 뭐 놀라냐면요. 내 뇌가 내 오감이 다시 살아나요. 콜라가 써요.
콜라는 원래 쓴 성분이에요. 콜라가 여러분 달아요? 맛있어요? 뇌가 잘못된 거예요. 배불러도 또 먹어요. 식탐이죠. 뇌가 잘못된 거예요. 치킨이랑 이런 거 느끼한데도 먹죠? 잘못된 거예요. 사이다는 원래 쓴 물이에요. 쓴 물. 쓰기 때문에 거기다 설탕 넣거든요. 근데 이제 해독이 끝나면요. 사이다 콜라 먹으면 써요. 써서 못 먹어. 커피도 이제 못 먹어요. 써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현재 뇌 밸런스, 뇌 호르몬 상태예요. 그게 이번에 리세팅이 되면서 다시 돌아간 거야. 기가 막히다니까. 아, 기가 막히다니까. 햄버거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해독이 끝나면. 근데 여러분 햄버거 맛있죠? 버거킹,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맥. 미국에서는 맥이라고 불러요. 맥도날드 이렇게 안 하고 맥. 맛있죠? 맛있으면 아직도 내 호르몬이 잘못된 거고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맥, 또 버거킹, 롯데리아 맛이 없어요. 느글거려요. 그게 정상이야. 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고기 드실 때 수육으로 드세요. 튀긴 거, 바베큐, 프라이드 있죠. 그거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해독이 끝나면요. 바베큐, 프라이드 이런 거 있죠. 볶은 거 이런 게요. 맛이 없어진다. 아셨습니까? 아셨죠? 간지러운 증상은 언제 괜찮냐면요. 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지러운 거는. 원래 액티바이즈 먹을 때도 플러싱 효과 때 간지럽죠? 그게 혈관에 있는 독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지러운 건 계속 나오는데 긁지 마시고요. 긁지 마시고 간지러운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고 평소에 우리 제품 드실 때 간지러운 분들은 예, 물을 자주 드시고 그리고 간지러운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외부적인 경피독이 굉장히 많아요. 간지러운 분들 안에서 독이 나오는 분도 있는데 되게 간지러운 분들 보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첫째 어,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리고 둘째 이불을 자주 빠셔야 되고요. 셋째는요, 옷을 입으실 때 되게 우리가 세탁소에서 옷을 하면요, 그 안에 휘발성, 그 신나나 이런 게 아직도 묻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과자 먹지 말아야 되고, 밀가루 먹지 말아야 돼요. 과자 먹고, 밀가루 먹고, 나이롱 옷을 입고, 세탁소 옷을, 원래 세탁소 옷을 있으면요, 이렇게, 비닐에 묶여 있죠? 원래 세탁소 옷을 찾아오자마자 비닐을 다 벗겨서 원래는 3일을 말려야 돼요. 근데 비닐로 덮어놓죠? 그 안에 휘발성 가스랑 휘발유가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근데 그게 쩔어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옷 찾으면 비닐을 벗겨버리고 3일 동안 말려야 돼요. 바람 쐬면서. 그 다음에 원래 입으셔야 돼. 아셨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피부가 가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밀가루, 과자, 라면, 피자 먹으면 무조건 가려운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밀가루 뭐 왜? 밖으로 독을 내보내는 거거든. 아셨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시간 반 했네요. 그죠? 예. 됐죠? 여러분이 이제 도사인데 뭐. 그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해독 도사, 다이어트 도사, 그리고 뭐 영양학 도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니까. 예. 허준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했어요. 직접 공부했어요. 허준 선생님이.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3일 동안 또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리고 해독은 좋은 거다. 해독할 때는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어지러운 거, 구토, 묽은 변 이런 건 다 독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다. 예,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핵심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방은 빠졌는데 무거운 근육이 채워지면서 어, 킬로그램 수는 감량이 덜 됐지만 체지방은 엄청나게 빠진 거다. 내일부터는 누룽지를 먹는다. 누룽지 먹을 때는 1시간 동안 씹어 먹어라. 절대 빨리 먹지 말아라. 누룽지 그 다음날 끓여서 금요일날 드실 때는 식혀서 먹어라. 토요일날 누룽지밥 먹을 때는 반찬 두세 가지 먹는데 간이 없는 부드러운 반찬을 드셔라. 아셨죠? 예.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11월 달에는 해독을 좀 더 일찍 당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초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기
여러분들 주위에 해독이랑 나이트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프로모션 하셔갖고요. 지금부터 제품 준비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부터 제품 준비하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독 다이어트 하는 동안 저희 제품은 드셔도 됩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드셔도 돼요. 아셨죠? PM 제품은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